취지문. 우리는 오늘 민주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국내외 동포와 전 세계 자유인들의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민중당의 창당 발기를 힘차게 선언한다. 민중당의 출범 선언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 여성, 중간계층, 중소상공인 등 민중이 수탈과 억압의 굴레를 박차고 일어나 정치의 주인됨을 선언하는 것이며, 분당과 애속의 체제를 타파하여 자주, 민주, 통일, 민중 복지의 민족사를 개척하는 주체가 됨을 선포하는 것이다. 분단 이후 끊임없이 전개되어 온 민족민주운동의 찬란한 전통을 이어받아 80년대 이후 성장하고 있는 민중운동의 역량을 토대로 하면서 4월 혁명 이래 축적된 각계각층의 민주세력을 결집하여 민중당을 창당하려 한다. 우리는 민중주체의 당을 건설할 것이며 민주세력 연합의 실현을 통해 민주화 투쟁과 민중기본권 수호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건전한 민중재정의 확립을 통해 진취적인 당 기풍을 확립할 것이다. 우리 당의 기본 목표는 외세와 군사독재의 통치를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를 수립함에 있다. 또한 우리는 야당 및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내각제 개헌 기도를 통해 노골화되고 있는 민자당의 장기 집권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민중 생존권 투쟁에 대한 지원, 재반 악법 개폐 투쟁, 양심수 석방, 한반도 긴장 완화와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여성, 중간계층, 중소상공인 등 민중 자신이다. 우리 당은 민중의 이익과 정치적 의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위력적인 대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다. 들러리에 불과했던 이 땅의 민중은 민중당의 주다. 온 국민의 참여와 격려, 성원을 바랍니다. 통동을 김학원 변호사, 강남을 정성철 정무 1차관, 송파을 조용직 의원, 경기 부천소사 김문수 제야노동운동가, 정치 신인들이 주축입니다. 특히 경기 부천소사의 김문수 씨는 지난 86년 인천 5.3 사태와 관련해 2년 6개월 동안 복역하는 등 제야노동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집권 여당의 기존 인선 기준으로 볼 때 충격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개혁은 바로 개혁 정당이 필요한 것이고, 그 개혁 정당이 지금 민주자유당이 아니고 다른 어떤 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의진, 조현준, 진보건, 한범석, 남태현, 김성리, 김태우, 박천규, 정창명, 김재호, 정상권, 최준희, 허종일, 27명 대표 이상훈. 대우등급 이상훈 1969년 8월 4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개월간 협동 큰 학교가 이별하는 날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인간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더욱 성숙하고 너무 그 당적인 이해관계에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그보다는 당을 초월해서 시민의 생활을 직접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부천소사 박지원 국민회의 대변인과 신한국당 김문수 위원장은 색깔 논쟁으로 이미 한 차례 열전을 치렀습니다. 이에 맞선 김문수 씨는 노동운동을 통해 약자 편에서 온 자신의 삶이 평가받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조국과 민족이 어려울 때 제가 그 어려움을 함께 했다는 점은 저로서는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노동운동에 선봉에 섰던 경기 부천 소사의 김문수 후보는 야당의 최장수 대변인을 지낸 박지원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제도권 정치인으로의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정치를 보다 더 새롭게 한번 바꿔보라고 명령을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들의 생활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찬 도시락 2개 까먹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하는데 이 어른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놔놓고 선진국 타령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거의 50명에 육박할 정도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사실상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으셨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도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는 것만큼은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공천심사위원으로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대략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한 36% 정도거든요. 지금 이제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 근데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나오실 분들을 다 포함을 하더라도 한 40%에 좀 못 미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뽑히더라고요. 현역 물갈이율이. 그러면은 30에서 44인데 그 이전의 총선에서도 그 현역 물갈이가 자연적으로 30% 이상은 되지 않았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은 과거처럼 밀실에서 한꺼번에 해서 한번 발표하고 끝내는 식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지역에 대해서 면접, 토론, 여론조사, 경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과정을 민주적으로 거치면서 했기 때문에 과거의 밀실에서 해서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보다는 훨씬 물갈이가 어려운 민주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좀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전에도 이제 한나라당의 그 후보들이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직업에 너무 후보들이 몰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법조인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한나라당이 아직도 그 엘리트주의를 못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야당이다가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야당으로서 사법기관의 어떤 수사라든지 뭐 이런 탄압에 대해서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고위 관리들은 다 약속해놓고도 마지막에 주저앉았고요. 또 경제인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당연히 변호사 출신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 걸 알지만 인재 충원과 또 경쟁력 측면에서 법조인이 많아졌습니다. 한나라당의 전국구 그러니까 비례대표 명단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는 앞으로의 이제 과제인데 그것도 역시 공심위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비례대표도 우리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비례대표 심사의 원칙은 저는 정치 신인으로 비례대표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또 물러날 때가 되었는데 전국구라는 자리를 걸터 앉아서 또 연명하는 수단으로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전문가들 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모시고 특히 경쟁력이 약한 여성 정치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 비례대표 부분에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최소 3석의 비례대표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당선권 내로요?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어느 정도나 득표하실 걸로 보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최하 지금 의석수의 약 한 40% 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지금 현재 그 심사위원분들, 외부 심사위원분들 중에 비례대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 체제로 그냥 심사를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비례대표에 신청을 하실 계획이 있는 공천심사위원들은 먼저 사직토록 할 것입니다. 이 지역구 심사가 끝나는 대로 비례대표의 뜻이 있는 심사위원님들은 저는 사직한 이후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